destiny.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하! 어떤 동네에 지주가 부임해 와서 매년 농사를 지은 쌀의 5%를 세금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5%면 낼만 하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쌀 100가마니를 생산했다면 5가마니를 국가에 주더라도 95가마니가 남아있으니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죠. 문제는 그 지주가 은퇴를 하고 새로운 지주가 부임했는데도 그 은퇴한 지주가 계속해서 5%를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5%가 쌓이고 쌓여 90%를 넘어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뼈빠지게 일을 해도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봉착하면 국가가 사라집니다. 그 당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가 패망할 조짐이 바로 땅의 독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토지를 먼저 국가로 귀속시킨 후 새롭게 인구수대로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앞세워 고려를 뒤집어 엎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제를 실시해보려고 하자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선도 결국 가진 자만 계속해서 부자로 살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상위 1%가 전국 토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5%가 8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최소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을 삶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청약을 하고 거기에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 가진 자들의 욕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쌓이게 되면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그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콩밭에서 콩들이 토지의 영양분을 골고루 나눠 먹으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오동나무 씨앗이 하나 날아들어 그 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동나무는 콩밭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콩들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남아나지를 않으니 당연히 시들시들 다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밭의 주인은 오동나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장 그 오동나무를 뽑아버리고 콩들을 살릴까요? Nope. 아닙니다. 오동나무를 키워서 팔면 그 콩 전부를 판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콩들을 살려야 할까요? 당연히 오동나무를 애지중지 키우겠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이자 한계입니다. 오동나무는 재벌 대기업이고 콩은 우리 백성들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오동나무는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콩들은 결국 대부분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그 콩밭의 주인이라면 오동나무를 뽑아서 다른 땅에 심을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땅이 바로 북한, 그리고 전 세계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파고들어 소상공인들 밥그릇 뺏어 먹는 짓 이제 좀 그만하고 더 큰 무대로 나가서 더 크게 성장하라는 거죠.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원인 중 하나는
삼성이 북한 정권과 똑같이 경영권 세습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노조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요. 100% 신뢰하긴 힘들지만 이제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의 편법과 반칙을 사과하는 의미로 전 국민들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나눠줬다면 그야말로 삼성은 국민기업이 될 것이고 전 국민이 삼성전자의 성공을 염원하는 주주가 되어 삼성이 잘 나갈수록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선순환의 유토피아가 완성되었을 텐데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토피아는 원래 1516년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대서양에 있는 어떤 섬에 갔는데 부정부패가 없고 범죄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더랍니다. 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저 소설 속 꿈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란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도전과 토머스 무어에겐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 꿈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힘을 합치면 유토피아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현실의 땅은 이미 상위 1%, 5%가 다 차지해버렸지만 인터넷 속의 가상 공간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가 1인 1채널 이상을 가지는 시대로 접어들어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자신의 홈페이지로 이용한다면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광고를 봐주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그 컨텐츠를 봐주고 광고도 봐주면 서로 수익이 생기는데 다단계처럼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않나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고 영상을 봐주고 광고까지 봐준다면 컨텐츠가 훌륭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컨텐츠가 부실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이 적어지는, 하지만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 유튜브 플러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나서서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요? 매년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정작 혜택을 받은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고작 40만원 주는 것도 한 사람이 40만원이라면 두 사람은 80만원이 되어야지 왜 60만원이 되나요? 그리고 세 사람은 왜 12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인가요? 게다가 네 사람이면 160만원이 되어야지 왜 100만원이냐고요. 이건 인구수대로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서도 욕을 들어먹을 아주 괴상한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양반은 아직도 재정 건전성이 어떻고 저떻고를 따지며 철저히 틀딱의 자세로 지금 이 특수한 현실을 바라보니 모든 괴리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줘도 살아가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더럽고 치사한 40만원인 척 포장된 25만원을 받을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라 이겁니다. 그런 가상 공간을 조성해서 국민들끼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당신들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사건에 그동안 배웠던 방법들을 적용해서 대응하려고 하니 그게 잘 이루어질 리가 없죠. 앞으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주도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헤게모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덩치 큰 힘센 사람들이 누가 더 힘이 센가를 무식하게 완력으로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써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면 굳이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는 자연적으로 선진 기술을 구사해 나가는 국가를 모방하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런가요? Nope. 아닙니다.
선함과 정직함을 유지한 선진 기술. 그것은 비단 국가의 방역 능력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과 기술, 4차 산업혁명의 대격변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 앞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주제가 영상과 사진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이패드 하나로 제작하는 방식으로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채널이 수익이 발생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능력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한보따리 제대로 풀어놓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 매 분기마다 두둑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온 국민이 유튜버가 되어 서로 구독을 눌러주고 동영상을 시청해주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세상에서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잠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박.